뉴욕시가 공립교 폐쇄 조치 연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이 유권자 사개 계획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 감축과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약사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 3상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74만 2천 건으로 5주 만에 첫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1월 19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양성 비율이 3%에 도달해 오늘부터 뉴욕시 공립교가 100%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빌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감염률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다음 주 또는 2주 내에 다시 연장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및 교사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시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을 학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양성 비율이 3%를 넘기면 학교들을 다시 폐쇄하겠다는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공립학교 재학생 3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80만 명의 학생은 현재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빌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의 이와 같은 학교 폐쇄 명령에 대해 학부모들은 시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행진했으며 맨하튼 시청 앞에서 드블라시오 시장에게 학교 문을 다시 열도록 촉구했습니다. 청원서에 의하면 워킹맘들이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며 어린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온라인 수업이 아이들 정성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 청원서를 시청에 전달한 후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감염률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뉴욕시는 다음 주 또는 2주 내에 연장 폐쇄 및 제한이 이뤄질 거라며 이는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웨스트체스터, 락랜드 및 오렌지 카운티에 소규모 집단 감염 지역인 마이크로 클러스터 구역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및 허슨 지역의 프로 리버, 웨스트 하버스트라, 스토니 포인트를 옐로우 존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뉴버그, 뉴 윈저, 미들타운, 하일랜드 폴즈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뉴러셜, 어스닝, 타리타운, 영커스, 피스킬도 옐로우 존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CDC 코로나 현황에 따르면 오늘 정오 기준으로 뉴욕주 신규 감염자는 2,5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3,462명, 뉴저지주의 신규 감염자는 3,2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미시간 등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했지만 최근 미 곳곳에서 제기한 불법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핵심 주장을 철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측 개인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고 또 최근 선거 보안의 최고 당국자가 전격 경질당하는 등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전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니입니다. 그는 어제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이 세계 최고 유권자 사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아니는 대규모 사기 행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는 이것이 여러 주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결과로 도출된 논리적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앞서 17일 참관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이와 관련해 고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캠프 측은 법원이 이번 대선 결과에 결함이 있다고 선언하고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정부의 당선인 확정을 막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유권자 대신 승자를 결정하게 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는 1.2%. 변호인단은 개표 참관인들이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캠프가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미 이 같은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으며 또 트럼프가 내놓은 선거 부정 관련 주장들에 대해서도 당국자들은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앞서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들도 줄줄이 발을 빼는 상황으로 다소 상반된 입장들이 줄을 이뤄 향후 이 소송전의 전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번 대선에 부정이 없었다고 밝힌 선거보안 최고 당국자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토안보부 사이버기관시설안보국의 크리스토퍼 크랩스 국장이 낸 이번 2020 선거보안에 대한 성명은 매우 부정확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죽은 사람이 투표하고 참관인들의 투표소 입장이 불허됐으며 개표기 결함으로 자신의 표가 바이든의 표로 바뀌는 등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이버기관시설안보국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가 미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면서 표가 삭제되거나 분실, 변조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크랩스 국장은 해임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트위터에서 본인의 복무를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 오늘을 방어해 내일을 안전하게 라고 썼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 감축과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요금 인상을 위해서 전철, 버스 무제한 승차권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MTA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예산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메트로카드 요금을 2%에서 4% 인상하는 방안과 메트로카드 1회 기본요금 $2.75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7일권과 30일권을 없애는 방안, 또는 1회 기본요금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7일권과 30일권 요금만 인상하는 방안, 또는 메트로카드 1회 기본요금을 최대 $1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메트로카드 신규 발급 비용을 현재 $1에서 $3로 인상하는 방안과 일회용 메트로카드를 없애는 방안 등입니다. MTA는 앞으로 2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인상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사회는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6주에서 8주 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요금 인상안과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120억 규모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의회에서 추가 경기부양안이 조기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입니다. 또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9,000명 이상의 직원을 줄이고 주중 전철 및 버스 서비스를 최대 40% 감축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팻포이 MTA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로 이미 많은 뉴요커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MTA 이사회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요금 인상 등의 예산 계획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등록을 시작하며 공청회 한라인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애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 시험 결과를 다음 달 25일 전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19일 옥스퍼드 연구팀 소속 앤드루 폴랄 소장에 의하면 백신 개발은 화이자 모더나의 경쟁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진행 상황을 보면 분명히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신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과 달리 애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바이러스 매개체 백신으로 침팬지의 감염을 일으킨 약한 버전의 감염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로 만들어집니다. 단 바이러스를 변형해 인체에서는 발달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으며 옥스퍼드는 3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어 유럽에서는 최초로 지난 4월부터 인체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애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는 의학 전문지 랜시스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560명이 참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18에서 55세, 56에서 79세, 70세 이상 등 연령별로 나눠 시험을 진행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 수준의 중성화 항체와 T세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신이 청장년층은 물론 노령층에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백신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옥스퍼드 백신 그룹의 조사관인 멜레시 라마사리 박사는 우리가 개발 중인 백신이 노령층에도 젊은 층과 비슷한 면역 반응을 불러온다는 점을 발견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그 어느 해보다 매장 방문 고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에 의하면 올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힌 소비자는 70%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업체들은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크게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렛허브가 미국 내 26개 대형 유통업체에 7천여 건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빅딜 광고를 조사한 결과 업체 전체의 평균 할인율은 32.2%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 할인율은 책과 영화, 음악이 49.56%로 가장 높았고 주얼리가 45.81%, 의류와 액세서리가 42.80%로 세 개 제품이 모두 40% 이상의 할인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비디오 게임 36.14%, 전자제품 3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기 및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화물 감사 분석 업체인 인텔리전트 어디트의 한나 테스타니 최고 운영자는 크리스마스 전 배송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12월 1일부터 상품을 주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배송 소프트웨어 업체인 쉽매트릭스도 배송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늦어도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는 온라인 주문을 완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연말 연시와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월마트, 베스트바이, 타겟 등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들과 아마존, 이베이 등의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배송업체인 UPS 및 피덱스 등의 홈페이지를 미리 참조해 전자상거래 폭등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며 코로나19 감염 증가 속에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11월 8일에서 14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만 1,000건 증가한 74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에 처음 증가한 것으로 한 달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기대치인 70만 7천 건을 넘어서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업수당 건수는 637만 2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42만 9천 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이 증가한 43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대 26주간 지급하는 정규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한 장기 실직자 상당수가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으로 바꾼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전인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에서 22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 사태는 3월 셋째 주 330만 건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같은 달 넷째 주에 687만 건까지 치솟은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주 연속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증가 소식에 미 언론은 일제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재확산하고 일부 영업 제한 조치가 다시 이뤄지면서 노동시장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바이러스 급증이 미 경제 회복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회는 한인 크리스티니, 한창엄, 제임스 장과 니콜라스 테라노비 등 총 4명에 대한 경찰 채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 한창엄과 제임스 장, 니콜라스 테라노바는 펠파 공공보건소 소속 경찰이고 크리스티니는 리즈필드 타운 교통경찰입니다. 타운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신임 경관 임명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의 스타 도요타가 영어가 미숙한 일부 중국인 고객들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해 중국인 영업 직원을 내세워 불필요한 도난 보험이나 보증기간 등을 추가해 가격을 부풀려 오다 적발됐습니다. 스타 도요타는 주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8만 6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주 검찰에게 1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인 샌더 사바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뉴욕주 차량국이 운전면허증에 남성과 여성만을 표시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업그레이드해 제2의 성별인 X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별인 X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시 맨해튼 록펠러 센터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는 오니오타에서 기증된 것으로 16일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서 새끼 올빼미가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아기 올빼미는 구조 당시 영양실조에 극심한 탈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소식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며 온라인 등에서는 서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얘기하며 연말을 앞두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사기 및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온라인 쇼핑이 특히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구입에 더욱더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